건축 설계 공모 낙선자를 인터뷰하는 건축의 낙 진행자 신세롬입니다. 오늘은 지난 15년 동안 수백 개의 설계안이 나온 끝에 얼마 전에 개장된 노들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장소에 4번의 컴페티션에 참여했던 최 페레이라 건축의 최상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1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 네. 장옥진 미술관으로 좀 이야기를 더 가볍게 시작해볼까 해요. 네. 장옥진 미술관은 실제로 지어지기도 했고 네. 많이 주목받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걸로 인해서 김수근 건축상도 받았고 BBC 선정한 뭐 미술관에도 선정이 됐고 네. 실제로 지어지는 단계에서는 이 네. 공모에 참여하실 때 좀 당황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언제 당황했? 그러니까 그 지명팀 중에 젊은 사무소를 같이 껴서 네네. 그때 이제 아이디어 공모를 이제 진행을 하실 때 그때 이제 한국에서 업력이 이제 높으신 이제 건축가분들을 초빙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이제 맨 꼴찌로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들러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아니 뭐 저는 그렇게 구색인가? 그 음모적으로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네, 생각은 안 하고 잘 없는 경우다. 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한 인터뷰 다큐멘터리에 하셨던 인터뷰를 보니까 당선열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뭐 압박이나 이렇게 부담감을 크게 가지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과감한 안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네. 어차피 누군가한테 좋아 보이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 또 생각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지금이야 조금 더 미술관에 대한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미술관은 이래야 돼 이런 정형적인 그 형태라는 게 조금 없어진 것 같은데 요거 하실 때만 해도 조금 새롭다. 이게 미술관 치고 너무 이제 자연광이 많이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설계하실 때는 좀 우려하셨었나요? 미술관인데 이렇게 설계해도 될까? 라든지. 아니 우려는 없었어요. 우리가 당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우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설계 공부에 대해서 좀 불신 같은 게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참여할 당시만 해도 노들섬이 잘 진행되지 않았었던 경험이 이미 있으셨을 때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있으셨나요? 건축가는 항상 한성 공모에 임하게 되고 또 아무리 높은 승률을 가진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낙선의 확률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이때는 다시 시작하는 단계였으니까. 설계하실 때는 어떤 걸 가장 염두에 두셨어요? 장옥진 미술관이라는 한 작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그 작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부합한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닮아있는 그 사람을 가장 닮아있고 그 미술을 가장 닮아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옥진 미술관 당선하고 그때 이제 장옥진 선생님의 자녀분이신가요? 장경수 선생님이 이 공모전 정말 공정하게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뽑힌 걸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다른 어떤 팀들의 안들도 좀 보시고 그 심사 과정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나요? 참관을? 참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1차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세 팀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세 팀을 다시 이제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거쳤어. 다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정확한 게 아니고 모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좀 보는 약간 그런. 그걸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아까도 항상 긍정적이라서 항상 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질 때까지.
당선이 되고 나서 이것 때문에 당선이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하신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으세요? 네, 그 미술관이 가장 그 화가한테 좀 잘 어울리는 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설계를 하기까지 네, 저희가 물론 건축을 공부하고 실무를 계속 해왔지만 연관된 분야로서 미술에 대한 관심이 그 성장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도 좀 구성이 네. 일반적인 관에서 하는 공모전이랑 좀 달랐었을까요? 아, 네네. 그때는 그 장옥진 미술문화재단이 네. 그 심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일반적인 공모전들에서 건축가들이 심사를 볼 때 어떤 기술적인 좀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꺼려하게 되는데 아까 새로운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봐도 사실 되게 파격적인 미술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사위원분들의 안목이 좀 남달랐을까 아니면 뭐 그 심사 과정이 일반적인 공모전이랑 좀 달랐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아니, 장옥진 미술문화재단에서 장옥진 미술관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셨고 구성은 대부분은 미술계에서 그 하셨는데 네. 틀어지기도 하고 또 뭐 자재 같은 게 변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많이 변경이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100 정도의 그 시공의 완성도를 원하게 되는데 누구나 100에는 이제 다는 못 미치겠죠. 어느 경우라도.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공 상황이 그렇게 훌륭할 것 같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시고 뭐 재료를 좀 통일하고. 네. 그거는 이제 그 공사가 공공발주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최대한 좀 시공이 평이하게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재료도 최소화 재료의 종류를 최소화했고 시공 방법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아쉬움이 또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렇지만 뭐 항상 저는 다른 건물 볼 때도 뭐 벽돌로 된 큰 벽을 본다든지 그랬을 때 그 선이 잘 안 맞거나 면이 고르게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게 눈에 굉장히 잘 띄고 그런 사람이라서 뭐 미술관에서도 100점이 아닌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전체 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생각이나 계획안을 흐트러뜨리는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현장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보통 설계와 감리를 분리를 해놔서 저희가 감리권이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또 장옥진 미술관이라는 게 장옥진이라는 화가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요한 미술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작가이고 그 미술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완성도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작업이 제일 뭔가 애착을 갖고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명함에도 이 그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그 지붕 평면도예요. 그게 명함에 있는 거는. 그냥 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지나간 일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내지는 이제 공공발주 건축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조건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필요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공공 건축도 그렇고 이런 민간 프로젝트도 그렇고 여러 유형의 건축주를 만나게 되실 텐데 건축가 입장에서 뭐 좀 좋은 건축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건축주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소장 입장에서 나눠지시는지.
좋은 건축주는 네. 뭐 건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이겠죠. 근데 그 건축을 다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거나 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이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저 자신도 네. 일반인들한테 있어서 건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기다려줄 수 있는 건축주 클라이언트가 가장 좋은 클라이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경우에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을성이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건축주가 좋았어요. 네, 경험상. 네. 그러니까 사실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이해가 정말 높으면 뭐 자기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의견을 너무 많이 개진해서 충돌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그거 뭐야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해봤자 소용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좋게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와 그리고 어떤 신뢰와 존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이 건축가를 믿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건축이라는 작업이 시간이 돈과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들거든요.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자본과 네. 그다음에 예술과 사람과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건축가가. 근데 전에 어떤 주택 관련해서 쓰신 걸 보니까 우리 아내 좋다고 한 걸 보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좀 이상한 환상을 가진 건축주들이 최페레이라의 건축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뭐 근데 그거는 항상 우리가 사람을 뭐 보통 사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누구나 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개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건축에서 내지는 건축가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상상력 내지는 욕망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상상.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건축주들처럼 공공 작업이 더 용기 있어야 하는데 더 기다려줄 수 있고 건축을 위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좀 더 높은 이제 퀄리티를 향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좋은 작업을 하는 게 어쨌든 건축가의 자질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범한 건축주, 또 뭐 여러 건축주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공공발주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좋은 작업을 남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건축물이라는 게 사실은 꼭 필요해서 뭐 짓는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특정한 건축물이 없어도 사실 사회는 돌아가고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개인에 있어서는 집이라는 걸 예를 들면 집이 꼭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그 이상한 건축주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본인의 어떤 욕망이나 상상이나 그런 것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는 거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 단위에서도 그 사회가 과연 어떤 꿈을 꾸는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건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어떤 꿈을 꾸는가, 어떤 정도의 수준 있는 건축물을 원하는가, 그런 것이 결과와 이어지겠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뭐 사회든 개인이든 어떤 생각과 어떤 상상을 하느냐가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 결국에는 뭐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냐, 또 어떤 것들을 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개체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공공건축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고 그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또 다시 어딘가에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문장을 수정하듯이 생각이 워낙 깊고 넓어서 그러니까 평소에